지금 개헌과 관련된 부분에서 변대표가 갖고 있는 좀 정보에 대해서 먼저 공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 때 그 당시 태극기 집회가 한 2016년 12월부터 최소한 한 4개월 이상 끌고 갈 때, 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태블릿 조작만 얘기를 했었는데, 한 2월 이제 넘어가면서 헌재 상황이 안 좋다. 헌재에서 아마 용인대까지 높다는 말이 돌면서 처음에는 일부 좀 이 세력들, 일부 주로 뭐 대령연합회라든지 약간 이제 군 관련 세력들이 이 계엄 선포를 주장하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집회에 거의 매주 나와서 제가 늘 거의 1, 2번 연사였기 때문에 그 흐름을 파악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쫙 번지면서 나중에 한 3월 초 가까이 되면은 이제 헌재가 3월 10일 날 판결 내립니다. 거의 진짜 그 상황에서는 참여하는 거의 모든 단체가 계엄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요구는 뭐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계엄을 선포해라 이런 요구를 했었고 거의 막판 갔을 때는 뭐 솔직히 저 하나 빼고는 거의 다 계엄을 요구를 했었던 전 그렇게 기억을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아주 강하게 이 계엄론자들을 비판을 했던 게 계엄은 국회 과반 이제 표결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과반이 이제 이 표를 던지면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국회가 이 계엄을 이제 무효화하기 전에 국회의원들 몇 명만 잡아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실제 그런 얘기들 하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이. 그리고 그러면은 아니 계엄을 했을 때 과연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가 그 다 무너져가는 박근혜 권력 쪽에 서가지고 명령을 제대로 따를 수 있겠느냐. 제가 가장 의심했던 건 그 부분인데 보수 세력은 이 군대에 대한 이상한 로망을 갖고 있어요. 네. 그 과거의 그런 좀 군사 정권에 대해서 특히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의 군대 혁명에 대한 워낙에 긍정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현재 군대도 보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라는 제가 볼 때 완벽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당시 계엄을 가장 반대했던 이유는 이미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군대는 정치화됐다. 정치화됐다는 얘기는요. 어느 편에 붙을지 계산한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최상병 청문회 때 대한민국 그 군 장성들의 수준이 어떤지 다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과거 보수의 그 로망이 깃든 군대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군대든지 관계없이 이 별을 달고 있는 장성들은 정치적인 주판안을 튕겨서 누가 더 세냐 유리하냐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그럼 예를 들면은 그 당시 박근혜 탄핵 때 만약에 황교안이 계엄령을 선포했으면요. 계엄군이 황교안의 말을 듣고 가지 않고 황교안이나 박근혜를 체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했고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수가 군대를 잘못 판단해서 계엄을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데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군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꼭 계엄까지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양문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 4월부터 대한민국 군군 장성 130명이 나무 위키에서 본인들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하더라. 규모도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후보자겠죠. 이 사람에게 장성들한테 이런 행동을 지시한 적이 있냐는지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양문석 의원은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상하다. 그리고 특정한 정치적이나 군사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라는 걸 내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참고로요. 그 나무위키는 저 관련된 허위 사실이 하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 제가 없애보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거나 소송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데입니다. 서버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당사자가 이거 내려 말아가지고 되지도 않고 소송을 걸려 소송도 못 거는데요. 그러니까 전 양문석 의원의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나무위키를 움직여가지고 삭제를 일괄적으로 삭제시켰는지 정상적으로 개별적 가서 냈을 수가 없고 이거는 이 위에서 누구 나무위키 접촉하지 않고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계엄 문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일단 절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안 가고 괴담 선동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이 계엄을 어떤 식으로든 기획하고 그리고 추진하려고 했던
제보가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노희 변호사는 약간 의심스럽게 아직도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순간 그 기획했던 자들이 오히려 땡큐라는 소리를 낼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지금 자 2016년 7년 상황을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그러면 변 대표가 보기에는 계엄과 관련해서 누군가 기획을 하고 있다, 실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절대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 유튜버들은 여전히 이 툭하면 계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가 탄핵을 추진한다거나 뭐 우리 촛불 태극기 연합 같은 경우는 탄핵 이전에 한 100만 명, 200만 명이 용산을 둘러싸는다고 얘기하는데 100만 명이 용산 둘러싸면은 당연히 계엄하자고 이제 그쪽이 주장할 건데 그 사람들이 과거 태극기에서 이제 윤석열 친위 부대로 다 변절을 했고 그 중에 여러 명은 또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 뭐 대표적으로 김문수 씨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태극기 집회 때 매달 나왔던 사람인데 김문수 장관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김문수 장관한테 물어보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둘러싸고 있고 윤석열이나 그 김용현 그 이제 국방장관의 마인드 수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도 아마 군대는 그냥 까라면 깐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면 당연히 계엄을 지금부터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변 대표는 계엄을 실제로 단행한다 하더라도 군대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저는 실패할 가능성은 없지만은 그 실패는 결과의 문제고 네. 이 사람들은 자기 계산으로는 만약에 이 윤석열이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거의 뭐 탄핵되기 일부 직전까지 간다 그러면 능히 계엄을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임 소장께 좀 질문하면 자 민주당에서 이 문제 제기해서 국민들이 발칵 뒤집혀서 야 탄핵까지 정말로 기획했다면 있을 수가 없다.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기획했다면 주저앉혀야 하고 혹시라도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예 예방을 해야 된다. 네. 이라고 이제 일단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임 소장 보시기에 실제로 탄핵을 감행할 가능성이 계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뭐 괴담이니 선동이니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쪽의 반응인데요. 실제로 추미애 그 당시 대표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 준비 과정에서도 계엄 이야기를 먼저 툭 꺼냈습니다. 그때 반응이 이거보다 더 격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야당이 선동한다. 이런 괴담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계획이 있었다는 게 우리가 문서로 증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뭐 우리가 잘 겪어서 아시겠지만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한 게 대부분 맞았었어요. 보시면은 예전에 도청했던 것, 그 미국에서 대통령실 도청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거 그때도 그 야당 쪽에서나 이런 얘기했더니 그런 일 절대 없다고 했더니 결국 도청은 사실 나왔었죠. 뿐만 아니라 그 폭탄 수출하는 일 없다. 이야기했더니 미국 거쳐 유럽 거쳐서 막 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밝혀냈어요.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뭐 저희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해명은. 그것도 되게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실의 말이 너무 웃겨요.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그냥 당원이나 이렇게 뭐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 그냥 시민단체 사람이 이런 얘기했으면 그냥 뭐 그러고 지나가겠지, 귓등도 안 하지, 괴담이 얘기할 텐데 집권당의 수석 최고위원, 죄송합니다. 집권당이라서 그 1당, 제1야당의 수석 그 최고위원, 그 다음에 대표까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대충 그냥 저희 같은 평론가나 이렇게 저 같은 그냥 민주평당원이 얘기한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다고 그 대표와 수석 최고가 막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막 했겠습니까?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그 여당 대표와 회담 직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제보와 신빙성이 있다고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의 반응은요, 오히려 침묵하거나 말을 하지 않은 게 맞지 발끈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빌드업 합니까? 탄핵 빌드업 합니까? 무슨 괴담 유포당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 민감한 반응이 저는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박수현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계엄설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드릴 때가 수일 내로 올 것이다. 말씀을 드릴 때가 수일 내로 온다는 박수현 것은 의원의 얘기고 저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아예 국민들께 공개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저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들었는데.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도 계엄 준비설의 정황과 제보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드러내놓고 오히려 전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차원으로 조금 얘기를 정리를 지금 해가는 거고 실제 계엄설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계엄이라고 하는 걸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현재 상황이 문제이니까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 어느 저녁에 술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계엄이 실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통신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SNS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실제로 안 통신 된다는 걸 끊을 끊을 수도 수도 있고 끊길 북한이나 있어요. 중국은 충분히 그렇게 하잖아요. 가능해요. 그렇죠. 러시아도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SNS가 되지 않으면 이제 통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게 위성으로 바로 이제 뭔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심지어는 전화기까지도 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차단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유튜브 채널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온라인 통신망이 다 중단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불안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통신의 암흑천지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어제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계엄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앙 속으로 빠져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변 대표. 저한테 뭐 그렇게까지는 계엄을 쓸 때 선포해도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아직 극단적으로 모든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해가지고 윤석열이 다시 권력을 쥐고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대한민국 군 시스템이나 또 대한민국 군대의 존재 이 방식이 또 미군하고 연합군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 군사학대 따랐을 때 전부 다 미군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안 될 거라 보지만은 문제는 권력을 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그 대표님 말씀대로 계획은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실행을 하면서 뭐 네. 당연히 실패할 것 네. 뻔하지만 정치적 도박 같은 거를 정말로 무리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받을 만큼 여러 가지 정황들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을 보고 그런 이상한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어쨌든 단기간이라도 좀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계속 저는 이거 문제 제기를 해놓을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를 계속 네. 해놔야 한다. 그 제보가 사실은 이제 현역 군인에서부터 나왔다. 막 이런 얘기도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전혀 근거 없이 민주당의 대표나 수석 최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인데 그렇게 되면 정말 나라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완전히 미쳐 돌아가겠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그걸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죽하면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저는 이게 좀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안 되길 바라고 있고요. 일단은 갑자기 김용현 씨를 앉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김용현 씨가 앉혔고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를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김건희 씨 감옥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밑자락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 여기까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의료 대란 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의료 체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사연이 이것과 과연 무관한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지금 의료 현장이 대란이 남으로써 일단 전반적인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졌잖아요. 지금 우리 다 모두의 일 아닙니까?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이걸 역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혹여나 만약에 계엄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당연히 안 그럴 거라 믿고 그러면 뭔가 의료에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심지어 이건 어제 이제 뉴스인데 9시 뉴스 첫 헤드라인이 10월 1일이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을 선언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것도 의심해요. 왜 하필 또 국군의 날이야? 왜 또 이때 임시 공휴일이야? 이날 뭐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군인들을 갑자기 거리 무슨 퍼레이드 같은 데서 이동을 하려고? 군대 전체적인 기운을 좀 이 국가적으로 불러일으키려는 저 군의관들 지금 뭐 투입하니 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군영사회처럼 만들려는 장기적인 플랜은 있는 것 같죠. 이게 사실 좀 이제 그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훨씬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국회의원의 절반이 이거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계엄 문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계엄령 선포하자마자 곧바로 다 체포해버리겠다 일단은 이제 그런 얘기까지 사실은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계속 예의주시해야 하고 지금 민주당도 야 이게 괴담 아니냐 정치선동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공개된 증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또 따지겠지만 이 정도까지 가서 뭔가 쐐기를 박아야 하는 상황이 왔다 이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변 대표의 이야기는 과거에도 지금도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 한 가지만 제가 예.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챙겨본다는 이봉규 TV라는 유튜브예요. 네. 뭐 이틀에 한 번씩 계엄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봉규 지금 TV에서 계속 계엄하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엄하라고요. 계엄하라고. 그건 뭐 계엄을 수시로 나와요. 하면 국회 회상까지 해버리고 아예 그냥 계엄 상태에서 군인들이 국가 전체를 장악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예, 아까 말씀드린 보수는 군대에 대한 로망이 이 군사 정권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소수파 보수에서 소수일 정도였으니까 지금도 계속 보수 유튜버 보세요. 계엄하라고 계속 얘기 나옵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